안녕하세요. 핵심수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얘기해볼 업체는 여태까지 큰 주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두산마켓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건설기계 쪽에서 유명한 업체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기계보다도 더 크고 좋은 회사지만 두산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그룹의 핵심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는 업체는 두산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두산퓨얼셀이 메인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두산마켓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공 시스템에서 두산마켓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컴팩트 이퀴먼트와 포터블 파워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터블 사업 부문은 공기 압축기, 이동식 조명 장비 등 건설기계 중 여러 기자재들을 판매하는 사업부입니다. 다만 매출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는 과거 매각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이퀴먼트 사업부는 소형 건설기계 사업부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두산마켓의 미니 굴착기, 휠로더 등 소형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형 건설기계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북미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산마켓이 원래 미국 회사이며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최고 소형건설기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두산그룹이 무리하게 두산마켓을 인수했으나 이는 오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인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두산그룹이 휘청거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마켓의 유럽 사무실은 앞글자를 따서 EMEA 법인으로도 불립니다. 이 법인은 2019년 설립됐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관련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회사의 주 매출원까지는 아닙니다. 아시아에서의 판매도 그렇고요. 결국 두산마켓의 향후 점핑을 포착하기 위해선 미국의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두산마켓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건설기계를 판매했는지는 집계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도 중국, 인도 등에서의 진출 현황은 명확한데 두산마켓은 정말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명확한 자료에서 찾기보다 바이든의 정책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바이든의 부양책 중 도로와 철도, 인프라 조성에 2조 8천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다고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향후 10년간 2조 8천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약 3,100조 원입니다. 미국 토목공학학회는 미국 인프라 등급을 C-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넓고 개발되지 않은 면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이 2조 8천억 달러에 관련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미국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발전 외에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런 단순한 예상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0년 5월 양회를 통해 7조 2,500억 위안의 규모의 부양정책을 밝혔습니다. 물론 파격적인 부양정책이 감행될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건설기계 사업이 다시 호황이 올 것은 자명했습니다. 첫 자료는 중국에서의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착기 판매 대수입니다. 보시면 1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부진했으나 5월이 있는 2분기부터 큰 폭으로 늘어 3, 4분기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굴착기 판매 대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현대건설기계의 자료입니다. 현대건설기계도 5월 양회에서의 발표가 있기 전 4월부터 전년 대비 굴삭기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YOY 퍼센트를 보면 4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리 판매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양회가 공식화된 후 굴착기 판매가 한동안 고공행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에서도 중국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또는 시작될 때 두산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은 언제쯤 이행될까요? 3월 18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발표에 따라 증시가 출렁거렸다면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집중할 때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코로나19 관련 1조 9천억 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 투자 계획은 5월까지 상하원을 거쳐 통과되길 바란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늦어도 5, 6월쯤 인프라 조성 정책이 통과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4조 달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에서는 2조 9천억 달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망하지 않고 다시 부흥하기 위해 5, 6월 인프라 투자를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게차 사업부인 산업차량 비즈가 두산마켓에 편입된다는 소식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7,500억 원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주가 상승은 당연히 이 회사가 편입되는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 예정일은 7월 초기 때문에 이보다 이른 6월쯤 두산마켓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책도 이때쯤은 확정됐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두산마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미국의 현 정책은 중국의 지난해 정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전 세계 1, 2위 하는 국가답게 반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힘들어진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약한 업체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 2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두산마켓이 충분히 활약할 만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정책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산마켓을 어느 정도 확보해두는 재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